주간 주최 협성문화재단 편행굿 문학동네 지은이 문경민. 자, 책이 말한다 부크부크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우리에게 무슨 내용을 들려줄까요? 소개합니다. 훌훌. 안녕하세요, 책 훌훌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앞에 광고 보셨죠? 제가 태어난 곳과 부모님이라 할 수 있는 분, 제 소개는 그게 전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금 만나러 가시죠. 네, 바로 훌훌이라는 책이 지금 여러분께 들려줄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훌훌님의 본격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만나러 가시죠. 그럼 저의 내용 시작은 이렇습니다. 책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유리. 유리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첫날, 유리는 고향 속 선생님을 만납니다. 전날 선생님은 자기소개서를 적으라고 하셨고, 유리는 고민했죠. 얼마나 솔직히 적어야 되는 거지? 라는 고민과 함께 자소서를 완성한 유리. 선생님은 지금 유리 앞에서 유리의 자소서를 읽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울리는 유리의 핸드폰. 할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유리는 받지 않았고 상담은 계속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친한 친구도 물어봤습니다. 유리는 주봉과 미희를 말하려다가 미희만 말했죠. 괜히 주봉을 말했다가 남자친구냐는 그런 농담을 받기 싫어서였죠. 얼마 후 상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다시 울리는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정희가 죽었다는구나. 서율이 엄마 서정희, 유리를 입양한 사람이죠. 서정희씨의 장례식이 끝나고 연호가 왔습니다. 서정희씨가 남기고 간 아이, 유리와 연호의 공통점, 그건 설하는 성씨와 둘 다 아빠를 모른다는 점이었죠. 근데 서정희씨는 왜 죽은 건가요? 그건 직접 나중에 책으로 확인해주세요. 어쨌든 유리의 일상에 연호라는 큰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이 와중에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도 유리가 보기에 좋지 않아 보입니다. 유리가 많이 혼란스럽겠어요. 그죠. 그래도 이런 유리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봉과 미희, 이 친구들 덕분에 점심시간에 외롭지 않아요. 여기서 궁금한 점, 주봉과 미희랑은 어떻게 친해진 건가요? 이 셋은 중학교 무용발표 모둠으로 만나 그 인연이 고등학교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셋은 이제 자율 동아리를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최소 인원 채우려면 한 명이 더 필요한데 그 자리를 세윤이라는 친구가 채우게 됩니다. 세윤이는 유리랑은 친하다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미희의 추천으로 같이 동아리를 하기로 하죠. 그리고 어느 날 세윤이와 유리는 예상치 못하게 밖에서 만나게 되는데, 세희라는 아이의 얼굴에 연호가 상처를 내었고 세희의 엄마를 연호와 함께 연호의 학교에서 만나면서였습니다. 세희의 부모님께 사과를 드리러 할아버지 그리고 연호와 함께 세희네 집에 들어간 순간 익숙한 얼굴을 유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세희의 오빠가 세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연호와 세희 관련 문제는 비교적 좋게 해결되는 듯 했고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유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윤의 집을 둘러보게 되었고 입양 관련 책들과 함께 세윤의 가족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세윤의 얼굴만 닮았습니다. 유리는 세윤이가 입양되었음을 짐작하게 되었죠. 저도 모르게 한동안 리액션도 없이 들었네요. 세윤이가 많이 당황했겠는데요. 다음 내용 와서 말해주세요. 일단 세윤의 당황한 표정과 유리의 짐작으로 이 일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유리와 3명의 친구들은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에 더 이야기해줄까요? 네, 제발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서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해드리죠. 그렇게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에 어떤 못된 친구들이 세윤이를 두고 입양에 대한 뒷담화하는 것을 유리와 친구들 그리고 세윤이까지 듣게 됩니다. 주봉이가 화나는 마음에 시끄럽게 일어나는 순간 미희는 주봉이를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못된 친구들에게 다가가 차분한 어조로 논리 있게 그들의 잘못을 꼬집어 주었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희의 이런 상황 정리 기술은 미희 엄마가 미희 아빠를 이긴 방법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효과 있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유리는 세윤이에게 자기도 입양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위로해주려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지만 결국 메시지를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저의 내용 줄거리 소개는 그만하도록 하죠. 나머지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작가님이 입양 가정의 어머니를 인터뷰하며 만든 책으로 입양에 관한 이야기가 메인이긴 하지만 분명히 책을 읽으며 입양에 관한 것 말고도 느낄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하하, 아쉽네요. 근데 청취자 여러분, 저 후크푸크 사회자는 미리 책을 다 읽어보았는데요.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세우는 유리의 입양 사실을 네, 여러분, 너무 스포가 돼서 제가 사회자분의 입을 막았는데요. 저는 청취자분들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래야 여러분만의 다양한 생각들이 마구마구 생길 테니까요. 네, 들었죠 여러분? 결국 뒷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오늘 나와주신 책쿨훌님의 한마디만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네네, 일단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것보다 저를 직접 읽으시고 저희 이야기까지 들은 사회자님의 저에 대한 감상 듣고 오늘 마무리하는 거 어떨까요? 그러면 책 표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과거를 싹둑 끊어내면 내일의 나는 가뿐할 텐데. 이 말도 무척 공감이 되는 말이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요? 과거를 끊어내는 게 아니라 잘 정리해서 과거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기 힘들다면, 그렇다면 그 무거운 짐을 잘 정리해 과거라는 짐을 잠시 내려놓고 새롭게 가방을 챙겨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간 후에 나의 몸과 마음의 근육이 조금 더 단단해졌을 때 그때 다시 잘 정리해두었던 과거가 놓인 장소를 찾아가 다시 그때를 가볍게 추억해보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과거의 짐도 나의 짐이고 과거를 잘라내버리게 되면 결국에 인생이라는 긴 줄을 짧은 줄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짧은 줄보다는 긴 줄의 흐름도가 더 크지 않을까요? 정리해보자면 저의 말은 무거웠던 과거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고 그 짐을 가지고 앞으로 더 나가다 보면 비슷하지만 다른 힘들고 무거운 짐이 생겼을 때 조금 더 쉽게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그런 책이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유리도 결국에는 자신의 현재 상황은 물론이고 과거의 상황까지 똑바로 마주 보았을 때 더 성장한 것처럼요. 와우, 저 훌훌에게서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소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책에 대해 정보는 얻을 만큼 얻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진짜 여기서 인사하고 끊을까요? 네, 좋아요. 그럼 지금까지 후크푸크와 훌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